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해 볼 개념은 바로 편관입니다. 그런데 좀 특별해요. 이 동양적인 개념을 서양의 위대한 철학자 3명은 과연 어떻게 봤을까요? 어쩌면요, 우리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련이 사실은 가장 큰 선물일지도 모른다는 그런 놀라운 통찰, 지금부터 함께 발견해 보시죠. 눈 덮인 산봉우리에 매서운 바람이 분다.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의 핵심을 이 한 문장이 딱 보여주는 것 같아요. 편관이라는 게 바로 이런 이미지거든요. 우리를 잔뜩 움츠러들게 만드는 차갑고 거세고 피할 수도 없는 그런 힘. 근데 정말 그게 전부일까요? 오늘 이 질문을 마음속에 한번 품어보세요. 만약에 내 인생의 가장 큰 시련이 알고 보니 가장 큰 선물이었다면 어떨까요? 어쩌면 우리를 넘어뜨리는 바로 그 힘이 우리를 가장 높이 날아오르게 만드는 바로 그 힘일지도 모른다는 거죠. 자, 그럼 첫 번째 장입니다. 산 위의 폭풍. 본격적으로 철학자들을 만나보기 전에 이 편관이라는 폭풍의 정체가 대체 뭔지부터 확실하게 알아보고 가야겠죠? 자, 편관, 한자로는 치우칠 편, 벼슬 관자를 쓰거든요. 동양의 명리학에서 온 개념인데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. 나라는 존재를 바깥에서 꽉 누르고 제어하고 단련시키는 어떤 힘. 네, 바로 그게 편관입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겪는 시련이라든지 어깨를 짓누르는 책임감, 아, 정말 한계다 싶을 때 그걸 넘어서려는 그 도전 정신까지 이 모든 게 바로 편관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. 편관에는 사실 또 다른 이름이 하나 있어요. 그게 뭐냐면 칠살. 7번 죽인다는 뜻인데 와, 이름만 들어도 정말 무시무시하죠. 그래서 왼쪽처럼 보통 고난이나 투쟁 이런 힘든 걸 상징해요.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. 오른쪽으로 한번 볼까요? 사실 그 본질은 우리한테 엄청난 추진력하고 책임감을 줘서 성장을 이끄는 일종의 성장의 촉매자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겉보기엔 파괴적인 이름이지만 그 속에는 뭔가를 만들어내는 생성의 에너지가 숨어있는 셈이죠. 자, 그럼 첫 번째 철학자를 만나볼까요? 바로 앙리 베르그송입니다. 베르그송은 이 편관이라는 압력을 생명의 압력, 다시 말해 생명 그 자체가 가진 본질적인 힘으로 봤어요. 베르그송에게 편관은 생의 약동이 아주 격렬하게 표현된 거래요. 이 생의 약동, 엘랑비탈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뭐냐면요. 마치 끓어오르는 용암처럼 멈추지 않고 계속 뻗어나가려는 생명의 근원적인 충동을 말해요. 그러니까 시련이라는 벽에 딱 부딪혔을 때 생명은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는 거죠. 오히려 그 벽을 넘기 위해서 더 강력하게 폭발한다는 의미입니다. 이 4단계 과정을 한번 보세요. 외부의 도전에 부딪히는 저항에서 시작해서 그 힘에 맞서 에너지를 꽉 응축시키고요. 이걸 통해서 존재의 깊이를 심화시키고 마침내 완전히 새로운 존재 방식을 생성해낸다는 거예요. 베르구송한테 도전은 장애물이 아니에요. 오히려 생명이 더 위대한 형태로 진화하기 위한 정말 필수적인 단계인 셈이죠. 자, 두 번째 철학자는 바로 프리드리히 니체입니다. 만약 베르그송이 그 압력을 견뎌내는 생명력 자체에 주목했다면 니체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요. 그 투쟁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기꺼이 극복하려는 의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. 니체한테 편관은 힘의 의지가 펼쳐지는 거대한 무대 같은 거예요. 이 힘의 의지라는 건 지금의 나에 만족하지 않고 끊임없이 더 강해지고 싶어하는 인간의 근본적인 욕망이거든요. 그러니까 고통은 피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이 의지를 활활 불태워서 스스로를 초월한 존재, 바로 위버맨시로 거듭나게 하는 최고의 연료가 되는 거죠. 그리고 이 힘의 의지는요, 니체 철학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개념으로 이어집니다. 바로 아모르 파티입니다. 라틴어로 운명을 사랑하라, 즉 운명해라는 뜻이죠. 니체가 말하는 진짜 강한 인간은요, 좋은 일만 바라는 사람이 아니에요. 고통, 슬픔, 실패까지 포함해서 내 삶의 모든 순간을 향해 이것이 바로 나의 삶이었다. 그래서 나는 이것을 사랑한다. 라고 외치면서 기꺼이 긍정하는 사람입니다. 왜냐하면 그 시련이 없었다면 지금의 나도 없었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. 자, 이제 마지막 철학자입니다. 질 들레즈. 앞에 두 철학자가 개인의 내면적 성장에 좀 더 집중했다면
들레즈는 편관을 기존의 시스템과 경계를 완전히 허물어버리고 아예 새로운 길을 만드는 그런 변혁적인 힘으로 바라봅니다. 들레즈는 편관은 기존의 경계를 허물고 새로운 배치를 만들어내는 흐름으로 봤어요. 이 배치, 어셈블리지라는 말이 좀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쉽게 말해서 전혀 상관없어 보이던 것들이 막 모여서 만들어내는 새로운 관계망, 새로운 시스템 같은 거예요. 예를 들면 이런 거죠. 편관이라는 압력이 낡은 다리를 무너뜨리지만 바로 그 무너진 돌멩이들로 새로운 댐이나 집을 짓게 만드는 일종의 창조적인 파괴인 셈입니다. 이 창조적 파괴의 첫 단계가 바로 탄령토화입니다. 편관이라는 충격이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던 안정된 영토, 즉 기존의 생각이나 습관, 사회 구조에서 우리를 강제로 쫓아내는 과정이에요. 내 발밑이 전부 흔들리는 그런 순간이죠. 그리고 바로 그 혼돈 속에서 두 번째 단계, 재영토화가 시작됩니다. 모든 게 무너진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는 흩어진 파편들을 다시 주워 모아서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훨씬 더 복잡하고 풍부한 새로운 영토를 건설하게 되는 거죠. 들레즈에게 파괴는 결코 끝이 아닙니다. 언제나 새로운 창조의 시작인 거예요. 자, 이제 이 세 철학자의 지혜를 모아서 당신에 펼쳐지는 이야기에 한번 적용해 볼 시간입니다. 이들의 관점은 우리가 삶의 폭풍을 마주했을 때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세 가지의 지도와도 같아요. 핵심은 바로 이 세 가지 관점입니다. 베르그송처럼 시련을 통해 내 삶의 밀도가 더 높아지고 있구나 라고 느낄 수도 있고요. 니체처럼 그래, 이 고통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들 거야 라면서 기꺼이 그 투쟁을 긍정할 수도 있습니다. 아니면 들레즈처럼 이 압력을 이용해서 낡은 나를 부수고 완전히 새로운 나를 창조할 수도 있겠죠. 자, 어떤 지도를 펼쳐볼지는 이제 여러분의 선택입니다. 다시 맨 처음에 그 산봉우리로 돌아왔습니다. 우리 모두의 삶에는 편관이라는 매서운 바람이 어김없이 불어오죠. 하지만 이제 여러분은 그저 바람에 맞서 버티는 것만이 아니라 그 바람을 이용해서 더 높이 날아오를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을 알게 되셨습니다. 폭풍이 불고 있습니다. 당신의 산 위에서 당신은 어떤 이야기를 써 내려가시겠습니까?